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웃으면서 날려버리는 미국 갑들의 대화 방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웃으면서 날리는 드롭킥.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미국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서 일하다 보면은 전 세계 기술이라고 하는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방식이 달라요. 그거를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한국에서 대기업 다닐 때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 말하는 레파토리지만 미국 대기업 면접 보는 문화를 몰라가지고 미국 대기업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꼴에 미국 박사라고, 한국은 학벌 사회잖아요. 그래서 미국 명문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대기업 하면 한국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겠지만 사실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에서 보면은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플라이라는 먹이사슬의 하위 조직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을 얘기해 볼게요. 자, 그 대기업에서 뭔가를 막 열심히 조립해가지고 미국에 납품을 주로 하는 회사였어요. 그 대기업이, 한국 대기업이. 그런데 이 회사에서 뭐든지 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에 하청업체가 있죠.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 한국의 중소기업이 이 회사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했던 일이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제 상사가 있었어요. 제가 당시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을 때 그 한국 대기업에서 제가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입사원인데 과장 자리를 줬습니다. 과장. 그래서 저 과장이었어요. 한국 대기업에서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제 위에 부장님이 계셨겠죠. 저의 매니저였던 부장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한국에서 지방대학을 나오고 한국의 지방에 있는 조그만한 중소기업에 입사하셔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그 기술을 갈고 닦아가지고 한국 대기업 임원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직을 해가지고 한국 대기업의 그 부장까지 올라가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밑에서부터 올라온 상당한 그 뭐라고 해야죠? 그거를 자수성가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분의 일하는 방식을 처음 배웠는데 이제 예를 들면 9월 1일까지 그 한국 대기업이 관리하는 하청업체 한국 중소기업에서 9월 1일까지 예를 들면 부품을 10만 개를 납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9월 1일이 이제 다가오기 일주일 전이 되자 그 한국 중소기업이 그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 9월 1일까지 부품 10만 개를 조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달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부품 10만 개면은 이게 액수로 엄청난 거예요. 완제품에 하나씩 들어간다고 치면은 완제품 10만 개가 한 달 딜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회사에 납품하는 매출로 치면은 이게 몇백억 단위예요. 몇천억일 수도 있고 그런 엄청난 그런 결과물이 딜레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타격이죠. 그때 제 상사였던 그 지방대 출신의 부장님이 했던 전화 통화가 기억납니다. 왜냐면 제가 그분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분 옆자리에 이제 저는 과장으로서 앉아 있었고 그 지방대 출신 부장님이 그 전화통에 대고 정말 쌍욕을 하는 거예요. 육두문자의 욕 있잖아요. 이런 먼 작은 동물들 다 나오고 그다음에 먼 발 하면서 이런 먼 발 하면서 지금 납품기한이 얼마나 중요한데 안 지키면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먼 발 하면서 정말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조직폭력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대기업의 부장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쌍욕을 하고 막 쌍욕을 하니까 잠시 후에 그 사장님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님부터. 그러더니 그러면 딜레이 하지 않고 9월
1일까지 원래 약속한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원래 다 해드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은 후에 다시 해준다고 했을까요? 왜 그런지 저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서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장을 돌리다 보면 누구 한 명이 이제 경조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결혼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교통사고를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혹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작업자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딜레이 되는 거예요. 결국 딜레이의 원인은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달 딜레이 되겠다고 통보를 하면은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욕을 들어먹은 사장은 정신을 반짝 차리고 밑에 애들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야근해. 무슨 일 있어도 9월 1일 납기일 맞춰 하면서, 이게 바로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를 다니다 보면 하게 되는 수도 없는 야근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빵꾸가 나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밤새야 하는 거죠. 자, 이게 한국 대기업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 중소기업을 갑질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국 대기업 그래서 안 다니시는 게 좋아요. 안 다니시기 좋고 미국 대기업을 바로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일하던 방식으로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대기업에 일하다가 미국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영어로 전화해야 되고 막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미국의 대기업은 이 고상함 그 자체예요. 이 고상하게 드롭킥을 날리는 이런 고상한 문화를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 얘기 드릴게요. 자, 모 대기업에 다닐 때 일이에요. 자, 9월 1일까지 그 미국 대기업에 한국의 대기업이 부품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 이제 미국의 갑 중의 갑인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납품이 다가왔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한국 대기업에 이제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한 부장 말년차 정도 된 사람이 담당 부서의 부장이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분도 한국말로 이제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 박사님, 실례지만 9월 1일까지 저희가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납품 기한을 못 마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한국에서 저의 상사인 그 부장님한테 배운 대로 쌍욕을 날려야 맞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날리면 안 됩니다. 미국은 고상함 그 자체예요. 그래서 굉장히 매너 있고 정중하고 약간 웃으면서 여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그때 했던 대화를 알려드릴게요. 부장님, 9월 1일까지 납품하신다고요? 납품하시기로 했는데 한 달 딜레이 돼서 10월 1일까지 납품해야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는 거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까지 납품하시고요. 10월 1일로 그렇게 납품이 한 달 연기된다는 거를 저희 매니지먼트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 끊으면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냐? 한 달 딜레이 되는 거를 있는 사실 그대로 회사에 얘기하면 됩니다. 회사의 매니지먼트 하면 윗분들, 뭐 임원들, 상무님, 전무님, 뭐 사장님 같은 분들한테 그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장님이 그걸 보시고 납품이 한 달 딜레이 됐군요. 그렇구나 하면서 바로 한국 대기업의 납품을 내년부터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고 그럼 납품 딜레이 잘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지 하고 알아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일본 회사들이에요. 일본 회사들은 납기일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그 약간 일본의 장인 정신과 뭐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한다고 하면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들은 거의 딜레이 되는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 한 10년간 일본 부품을 많이 다뤄봤는데 일본 공장들은 딜레이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일본에서 딜레이 됐다 하면 거의 지진 때문이에요. 지진이나 뭐 쓰나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 때문에 딜레이 되는 수는 있어도 뭐 사람 문제 때문에 딜레이 되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아주 간단하게 회사 사장들이 한국 대기업 이제 납품을 내년부터는 받지 마세요. 딜레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니까 받지 마십시오 하고 아주 고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의 지시를 들은 뭐 회사 구매팀들은 당장 내년 2025년부터 한국 대기업의 물량을 전부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아주 고상하지만 웃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미국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기업의 그 납품이 엄청난 거거든요. 막 한국 돈으로 치면은 몇 십억, 몇 백억 혹은 몇 조 단위의 그런 매출이지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은 웃으면서 납품이 연기되는군요. 내년에는 납품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고상하게 통보를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 문화예요. 그러니까 절대 욕하거나 흥분하는 거가 없어요. 아시겠죠? 한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감정에 치우친 거죠. 그리고 이성보다는 이제 감정에 치우친 막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 대기업의 과장님들이나 부장님들, 뭐 임원들 보면 화를 내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납품 기인이 연기되거나 막 그러면 뭐 쌍욕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 문화라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고상하게 9월 1일까지 납품하기로 했으면 납품해야 됩니다. 납품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년부터 거래가 끊어져요. 이렇게 아주 계약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요게 계약서에 다 써 있어요. 9월 1일까지 납품을 못할 시에는 이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물량이 끊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웃으면서 날려버리는 그런 미국 갑들의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이런 고상한 문화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체스 두듯이 이렇게 사회생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미국 문화를 좀 잘 이해하고 싶으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든지 이 서양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싶으면 체스를 두셔야 돼요. 체스판 하나 사셔가지고 체스를 이렇게 고상하게 체스 두는 문화를 좀 익히셔야 돼요. 체스 보면 사실 내 폰이 상대방 뭐 이렇게 나잇을 먹고 상대방 나잇이 내 뭐 비숍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고상하게 한 수 두지만 사실 그건 전쟁이에요. 그래서 고상하게 이게 귀족이나 왕족들은 체스말 하나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옮기지만 실제 그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들은 가서 죽이는 거죠. 이렇게 고상한 문화, 요 고상한 미국 대기업의 문화를 좀 익히셔야지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쌍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모르시고 한국에서 대기업 생활하다가 미국 오신 분들은 뭔가 잘못되면은 이 하청업체를 갈구게 되거든요. 말로 막 갈구면서 막 협박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계약서에 다 써 있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고 몇 월 며칠까지 계약을 하고 그때에 납품이 안 되면은 그걸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다 보상하고 그 다음 해에는 거래가 끊어지는 거에 동의하는 그런 계약서가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미국의 대기업 생활하면은 화내고 싸우고 인상 찌푸리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고상하게 날려버리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익히셔야 돼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미국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뭔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면 뭐 그냥 고상하게 보너스가 막 몇 억이 꽂힙니다. 그리고 승진이 팍팍 됩니다. 그리고 뭐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윗사람이 막 욕하지 않아요. 막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고상하게 내 책상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고상하게 이제 6개월 후에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고상하게 통보가 오는 거예요. 이런 고상한 문화를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고상하게 또 자기가 아주 고상하게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고상하게 고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여성 직원이에요. 내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해서 이제 다른 직원보다 조금 일을 늦게 할 거 아니에요. 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혹시라도 임신 중인데 일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이제 고상하게 이제 그만 나오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고상하게 그 내용을 통보한 내용 바탕으로 회사를 상대로 고상하게 소송하면 됩니다. 임신 중에
해고를 당했다 하면서 고상하게 소송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상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인 여성을 미국 대기업은 해고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미국에서 화를 내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그 님이 살고 있는 사회는 밑바닥 인생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저도 미국 살면서 싸울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였냐면 이제 뭐 이사할 때 제가 조금 싸게 이사하려고 이렇게 한인 이삿짐 센터 같은 데 이용하면은 막 이게 물건 깨지면은 정말로 막 육두문자 날리고 막 그럽니다. 왜 제 가구 깨졌습니까? 변상해 주세요 하면 저쪽에서 막 욕해요. 막 온갖 육두문자 날리면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물어내라고 하냐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항상 미국에서는 이 고상한 이 대기업과 항상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인 이사업체랑 일했다가 그렇게 몇 번 육두문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한인 이사업체 안 하고요. 이사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미국 대기업 이사업체도 있거든요. 이런 데 이용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처음에 매니저가 와서 집을 둘러보고 사진을 전부 찍어 갑니다. 그리고 견적을 줘요. 그럼 그 견적을 바탕으로 이사 가는 날짜 정하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사 가는 동안 뭔가 깨졌다 그러면 사진 다 찍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바탕으로 클레임을 걸면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보험 처리를 해줍니다. 전부 변상해주고 싸울 일이 없어요. 이게 미국의 1티어 갑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티어 갑들의 세계에 살다 보면 싸우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고상하게 뭔가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사진 보여주고 보상받고 보상 안 해주면 제 변호사가 이제 법적으로 소송장 들고 고상하게 가겠죠. 이런 고상한 문화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막 싸우거나 막 이렇게 몸싸움하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